자, 한미반도체 녹화 들어갑니다. 전략 녹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동영상 더 보시고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드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 이제 장중 포트폴리오하고 마감 때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설정을 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특히 문자 무제 나갔어요. 장이 좋을 때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문자 나가버린 거죠. 하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집중하는 기준이 개장 초에 알테오젠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알테오젠의 수급이 다 확장되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둔화돼 버렸고 고점 대비 눌려 버렸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이제 들여다 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을 줬다가 멈췄어요. 멈춘 과정 속에 이제 수급은 조금 더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변동성 종목은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당장의 변동률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을 뭐 26만 3천 원까지도 매수 사인을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만 1천 원까지 매수를 했죠. 거기까지 매수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쪽은 거래 대금이 없는데 들어간 거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오늘이 당장 아니더라도 슈팅을 줄 수 있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3에서 5% 거래가 제한 쪽이니까 그 정도 봤는데 딱 3%까지만 움직이고 눌려버렸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한미반도체는 지난달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리에 한미반도체가 5%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올라와 있는 범위가 숨이 좀 차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5만 원대에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지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또 더블의 수익을 내겠다? 한미반도체 지금부터 더블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의 더블 수익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벼움이 한미가 더 가벼울 수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더블이 나도 고평가 인식이 안 잡혀요, 사실. 실적이 뒷받침된단 말이야. 근데 한미반도체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 14조짜리의 내년 영업 매출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와요. 한미반도체 오늘 PPT 방송 나갈 때 PPT 기준에 컨센서스 오늘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하지만 좀 편입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 좀 국한해서 그렇게 해서 정점이 형성되고 밀리면 또 과하게 밀리면 오늘은 이제 14만 원 이탈되면 정리하자라고 이제 설정해 놓고 14만 원 기준점에 14만 3천 원 매수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요 주력 포트부터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전화를 하셔서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안내드리는 분들은 항상 공지사항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면 라이브 방송 공지사항에 매일매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중에 매매세인 나가는 이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 보시는데 전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채팅방에 질문 주세요. 그러면은 또 성향에 따라 또 자산 규모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지금은 어느 종목이 유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대로 이제 변동률이 나올 수 있었던 종목군들을 설정을 했다면 오늘 기준은 이제 1시 딱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 프로램 수급이 38만 주에서 딱 이제 멈춰졌습니다. 멈춰지면서 주가도 반등도 애매해져 있고 또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림목 나올 때 눌려질 때에 그러니까 눌려지는 게 별게 아니에요.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일정 범위에서 이제 조금씩 나와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1.87 정도 밀리게 되는 거죠. 오늘 6.78%의 등락인데 고점 대비 지금 한 1.9 정도 눌려 있습니다.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한미 반도체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의 영향을. 그래서 엔비디아 쪽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 화면에서는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의 이 흐름이 잘 보시면 이런 기준입니다. 빨간 색깔은 다우지수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21년도에 대부분 다 찍어요. 미국 증시만 더 강하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나서 자금을 뿌려댔죠.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이제 선거 공약에 따른 자금을 무지하게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자금을 뿌리게 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더 지속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유동성을 축소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려져 있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고, 결론은 이제 뭐 시황 얘기하면 또 다른 쪽으로 빠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 쪽에 뭐 상징적으로 다우지수를 넣어놨지만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 보는 게 맞고요. S&P 500 지수나 다우지수의 강세 부분은 누가 이끌어갔어요? IT가 이끌어갑니다. 반도체, AI를 기반으로 둔. 그래서 AI 산업 부분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결론은 이 다우지수의 흐름과 연동돼 있는 쪽, 뭐 글로벌 증시 다 선진 시장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 중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초록 색깔 프랑스 까크가 사상 최대치. 근데 이 사상 최대치는요, 유로존 22, 그러니까 유로존이 아니라 OECD 20개국 뭐 그러니까 상위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잘 산다, 잘 나간다 상위 20개국 중에서 14개국 이상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냅니다. 하다못해 대만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AI 기반의 IT 업체들 기준에서의 폭등 랠리가 연출이 되면서 그냥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를 30%를 더 넘기는, 그러니까 33,100에서 4만 포인트를 넘기는. 결론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작년 초까지도 시가총액 순위가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엔비디아,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이제 계속 맴돌고 있었고, 작년, 재작년 뭐 계속 그 부분이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잘못해서 5위로 미끄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2조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온 거죠. 2조 달러 넘기는 업체가 4종목이 된 거고,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면 이제 5종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2조 달러 넘기. 불과 작년, 재작년에 2조 달러면 글로벌 시장 1위, 2위였는데 이제는 3조 달러 넘길 수 있는 게 애플 3조 달러 넘기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가 3조 달러 넘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좀 올라온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AI 산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AI 산업의 이 규모하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뭐 2차 전지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하기도 불편할 텐데, 아직까지 뭐 몇몇은 뭐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2차 전지 시장을 AI 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테슬라 쪽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게 올랐을 때 1조 2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따져도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TSMC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응? TSMC 대만 업체가 글로벌 시장 지금 9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AI에 관련된, 거기에 이제 애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이걸 하나 더 갖고 갈 건데 이거 찾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PPT도 바로 주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지금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이런 쪽을 올려드린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네 군데의 빅테크가 AI 사업 부분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애플까지도 이제 뛰어들었고. 근데 시장에서 조종이 일부 나왔을 때 어느 조종이요? 그러니까 뭐 메타의 조종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메타의 저런 음봉 떨어졌을 때도. 그 다음에 그런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장악형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저 음봉이 떨어져 있을 때 영향은 ASML 같은 경우가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TSMC가 시가총액가 9위까지 올라와 있는 TSMC 대만 업체가 지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을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엔비디아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지 전체 이게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게 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뭐 MS사 또 뛰어드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하다못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6%씩 밀렸잖아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2% 밀렸는데 하루에 16% 밀릴 때 기준의 설정 범위가 뭐예요? 하루에 16% 밀렸어. 왜 밀렸어요? 실적은 좋은데 향후에 AI 쪽에 더 강력한 투자를 하겠다. 사업 확장을 AI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AI 쪽에서 기준을 잡겠다. 그 내용이 메타의 조정을 연출시킨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도 이제 조정이 한번 뭐 10%씩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의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얘기하면서 왜 이걸 얘기하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 한미반도체가 어찌됐건 지금 엔비디아의 영향력, 연동성을 놓고 보면서의 기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작년에 10월 말에 알파벳이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날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가총액 3위,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짜리 알파벳이 10% 수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9.90 저점이고 종가가 9.51. 그게 요 화살표 왼쪽 하단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에요. 전혀 문제 없다 그랬죠. 전혀 문제 없다. 왜요? 얘는 실적이 좋았는데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소폭 둔화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 이 정도 수준. 근데 MS사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MS사는 같은 날 실적 발표 나왔는데 걔는 3% 강세로 끝났어요. 왜요?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장성이 유지가 됐어요. 그럼 시가총액 2위는 3% 강세, 3위는 9% 하락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클라우드 사업 AI 부분에서 둔화됐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런 경험치가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은 아무런 기억도 없이 왜 그런 종목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그냥 보도자료 뉴스만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논하기가 어렵겠죠. 지금의 위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주들이 폭락이 올 것처럼 그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꼭 조정을 받는 것처럼 헛소리들을 할 때 고금리 시대에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고금리 시대에는 항상 성장주가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시장은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왜?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해야 될 정도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장주들의 자금이 들어오질 않죠. 지금은 이상한 해석을 막 하고 있죠, 시장에서. 이상한 해석을.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황하게 한미반도체 얘기하면서 길게 설명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아침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20일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내일 아침 23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전망치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AI 그 기반에서의 전략, 투자 비중, 비율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전망치 자체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의견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쪽의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고점 974불을 넘긴 상태는 아니에요. 몸통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사상 최대치가 맞는데 장중 터치한 기준의 974불은 못 돌려놨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신고가죠. 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좀 있는데 뭐 원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상승률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뭐 더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안한다면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 지금 죄송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상승률이 더블인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화살표가 옆으로 이렇게 좀 가 있어야 되는데 헷갈려서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하이닉스가 50%뿐이면 못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중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종목군들을 다 확인해 가면서 전략을 꾸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가끔가다 이제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한미반도체 이제 설정해서 말씀드리다가 또 다른 쪽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또 현대일렉이 또 과도하게 무슨 3% 플러스에서 약보합권까지 밀고 내려와요. 매수 그냥 꽝꽝꽝 받고 내려오면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일단은 이제 마지막 뭐 진통범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과도하지만 그쪽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다시 넘어올 건데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엔비디아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노출 인식이 잡힐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효과 터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외로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이제 한미 반도체를 4월 달까지 주력 포트로 이렇게 항상 5%씩 넣어놓다가 빼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존에 뭐 6만 원대 이게 언제예요?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6만 원대, 작년에 5만 원대, 그 이후에 이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계속 매수 신호에 매수 강도를 드렸어요. 계속 매수 신호에 매수 강도를 드렸고 그리고 5월 들어서는 이제 그 4월 말 5월 들어서 5월 2일, 5월 7일, 뭐 9일, 14일, 14일 날 변동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 변동이 좀 나올 때 좀 잡아드리긴 하는데 좀 이따 차트 보겠지만 수급이 많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누적 수익이 뭐 매우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또 100% 이상 올라간다? 그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가 종목 검색에 뜬 날 상한가 간 적이 있어요. 저게 이제 6만 원대 초반에서 78,500원. 그러니까 6조에서 8조 수준까지 주가 올라온 거죠. 6조에서 8조 수준까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놓고 보시면 요거를 이제 그 지금 걸로 바꿔드릴 텐데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정점 찍고 나서 이제 14만 원대 그 라인에서 이제 계속 횡보하고 돌아갔으니까 지금 내년에 그 매출액 전망치가 5,500억. 요거 좀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내년에 매출액 전망치가 이제 상향이 됐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8,600억까지 상향이 된 거죠.
조금 전에 이제 4천억 원대인가요? 5천억 원대? 8,600억까지 일단 상향이 됐다. 그리고 내후년 돼서 26년 돼서 1조를 넘깁니다. 근데 지금 얘를 현대차증권 쪽인가요? 광민정 애널리스트 그분이 97,000원일 때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놨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친구가 그런 보고서를 내놨다고 주가가 폭등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애널리스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강민정 애널리스트가 많이 흥분을 한 거죠. 젊은 친구가 얼마나 흥분하겠어. 야, 내가 매수했네 했더니 날아간다 이런 약간의 착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대차 증권 쪽에서 목표 주가를 27만 원, 26만 원이네. 27만 원이 아니라 26만 원까지 막 급격히 올린 거야 또. 그리고 막 코멘트 자료를 계속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상상인에서 22만 원으로 나도 올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BNK에서는 16만 원으로 형성을 해놨죠. 16만 원도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는 과한 부분이 있어요. 결론은 지금 시가총액은 14조 원이고 시가총액 순위가 22위인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종목이 컨센서스 전망치는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군데뿐이 안 나와. 거기다 뭐 젊은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뭐 굉장히 강력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는데 그나마 BNK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26만 원의 목표 주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뭐 엔비디아의 또 AI 기반의 이런 그 한미 반도체의 성장성, TC본도 업체로서 그 TC본도 뭐냐면은 반도체 D램을 다층으로 쌓아올리는 그게 HBM이란 말이에요. 다층으로 쌓아올리는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그 기술, 수직으로 12장까지 이제 쌓아올릴 수 있는 HBM3E까지 이제 양산할 수 있다, 양산한다 이거잖아요. 그 12장을 쌓아올릴 때 쓰는 기술,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장성인데,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뛰어나다. 하이닉스에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서 수주 받아온 건 좋다. 앞으로도 더 받아올 수 있다. 그 더 받아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매출이 8,600억이야. 그럼 26만 원 가버리면 26조인데? 25조를 넘기잖아요. 9,700만 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매출 대비 26배의 주가가 움직인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좀 지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위험 고지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모멘텀은 일단은 그 심리와 수급, 그러니까 심리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오픈 AI, 회사 이름입니다. 오픈 AI가. 오픈 AI 지분은 MS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MS사가 이번에 시가총액 1위를 2년 2개월 만에 탈환한 거죠.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챗 GPT라는 거를 22년 11월 30일에 공개하고 나서 AI 서버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그 서버 수요가 AI 서버에는 당연히 GPU가 들어갑니다. GPU가 고사양. 그 GPU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고사양 구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 HBM.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D램이 들어가는데 고사양이기 때문에 12장까지 쌓아 올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진입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내용인 거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근데 이제 AMD가 크게 부각이 됐었고. 근데 AMD가 생각만큼 시장 점유율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거의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는. 그래서 지금 생산 과정 자체가 GPU를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조립을 하는데 반도체는 하이닉스 거를 갖다 쓴다는 거죠. 그 하이닉스 그 HBM을 만들 때 한미 반도체 핵심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계약, 독점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 뭐 자기들도 양산을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도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계약 관계를 뚫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특허 소송이
뭐 7년 전인가 진행됐었던 적이 있어요. 앙금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지금 방식대로 하이닉스 방식대로 만들어서 가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반도체 것을 갖다 써야 돼. TC본들을 장비를. 뭐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난해부터 해서 실질적인 수주를 받은 겁니다. 하이닉스로부터. 그렇게 되고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해요. 큰 물량은 아니에요. 한 2% 매수했나? 근데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는데 돈은 어디서 났니? 라고 했을 때 HP, SP에 개인적으로 또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이제 계속 매각을 하면서 생긴 자금을 어디다 뭐 특별히 쓸데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직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였던 것인지 하여간에 특수관계인들 가족들의 지분이 일부 매도로 나왔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랬다가 하이닉스 납품 되고 이제 뭐 진짜 GPU 수요가 급증하고 AI 기반의 산업이 확장되면서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인가요? 그분께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한 2%인가 1.5%인가를 장내 매수로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 수급에 대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 그 HBM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결론은 이제 AI 산업 기반이죠. AI 산업 기반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다 보고서예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다 이런 내용. 그리고 요 수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어요. 추가적으로. 수량 기준이 44만 6천 주면은 2%도 아니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 이때 당시 기준에 0.5%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온 거죠. 조금 0.5%에서. 그렇게 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작업하면 그때 바로바로 주세요. 지금 뭐 다른 작업부터 하고 있나? 바로바로 그 주세요 다. 바로바로 다 주시고 미국장 차트도 자르면 바로바로 주시고. 그리고 요 차트 맞아요. 요거예요. 요거 이제 ASML이라든가 슈퍼컴, 뭐 SMCI라든가 이런 쪽의 조종이 엔비디아의 조종, 또 AMD의 급락이 엔비디아의 조종, 뭐 이렇게 막 계속 연동되는데 전혀 뭐 메이저의 그 투자 확대 부분, AI 산업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아직까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던 거죠. 결론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그 이전에 7만 7천 원이 최초인가요? 어찌됐건 2월 22일 뭐 7만 7천 원, 8만 5천 원. 그리고 요거 2월 22일 이전 거 있으면은 주세요. 이것도 2월 8일 날 같은 경우가 2월 8일 날 상한가 갔으니까 그때 포착된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빠졌는데 그죠? 제가 뺀 건지 뭐 어찌됐든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 요것도 방송화면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수급 범위의 흐름까지 놓고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데 개인들 매도 물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기타 법인 등에서 나오는 물량들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기타 법인 설정이 되니까 뭐 그런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는 거고 그래도 뭐 누적 수급이 있고 손바뀜이 있겠죠. 순매수가 더 확장되지 않더라도 손바뀜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유지는 되는 건데 수급이 지금 좀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뭐 2달 정도 횡보거든요.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영향력을 동반적으로 연동이 돼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횡보에 이제 주가는 좀 눌림목 눌리겠죠. 아무래도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지금 14만 7,300원인데 전략 잡아드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줄을 하나 거놨는데요.
지금 이제 녹화하는 사이 30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수급이 38만 주에서 39만 주, 만 주뿐이 순매수가 안 늘어났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완전히 멈춰 있냐? 아니지. 매수와 매도가 계속 엇박자로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4조 3천억짜리를 한 군데서 매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삼성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기관 투자자가 있을 거고 또 뭐 미래에셋 창고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외국계에서의 매수 매도가 또 엇박자로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전체 거래량 200만 주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매수가 60만 주예요. 응? 거기서의 손바뀜도 있는 거고 이걸 다 단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손바뀜도 있고 해칭 물량도 있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잘라놓은 위치가 뭐냐면 14만 5천 원일 때에 프로그램 순 매수가 26만 주 정도였어요. 26만 주. 26만 주에서 슈팅이 나오는 12시 6분 요때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는 요 흐름이 결론은 저기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쏴 올려준 건데 그 슈팅 범위가 아쉽게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다 보니까 위에 매물을 더 잡아먹어야 되는데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다 보니까 거래가 둔화되는 거죠. 거래가 둔화되는 게 뭐 눌러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수 들어오던 쪽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이외에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준 대형주의 특징들은 프로그램 쪽에서 방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강하게 줘요. 굉장히 강하게 주는데 그 강하게 주는 그 흐름에 일단은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주체 세력이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거의 뭐 90% 이상. 국내 기관 투자자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세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성 매매를 잘 안 해요. 굳이 단타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수매도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의 매매를 그닥 하지 않습니다. 오, 현대차가 지금 잠시만요. 현대차가 폭등이 나와요. 현대차가 그렇게 되면서 만도도 이제 좀 돌려지고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뭐 어떤 공시나 뭐 어떤 게 나온 것 같은데 현대차 매수 사인 냅니다. 아이고 오늘 현대차를 뭐 어제까지 매수를 했고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뭐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 25%를 갖고 있는 주력의 기준이고 슈팅이 나오면서 수급 논리죠 뭐 얘도 여기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26만 1,000원을 쉬고 들어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그 템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뭐 오늘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저도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 기준에서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매수가 나가 있던 기준이잖아요. 현대차 PPT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7차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7차 목표 주가를 오늘 이제 목표 주가 27만 원 넘겼잖아요. 26만 1,000원 고점 넘기고 뭐 멀리 띄워놓을게요. 30만 원으로 해서 편입 설정 27만 원. 야 이거 슈팅이 언제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뭐 대밀려도 어차피 주력으로 가져가는 위치니까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나왔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네. 바보 같은 녀석이. 최소 범위 26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주력주부터 채워 놓으시고 대처를 한다. 주력주의 현대차의 26% 비중이잖아요, 사실상. 25%의 비중 우리가. 그 현대차의 기준인 거고 기아 병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만도도 슈팅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하고 밀리면 추가 편입하는 걸로 우리가 얘를 뭐 단타 쳐서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큰일 나요, 뭐 상한가 갈 거예요 이 개념으로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지금 기준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눌리면 눌리는 대로 추가 편입의 기준을 또 설정을 잡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만도도 이제 거래가 뭐 제한적이긴 한데
만두의 흐름도 충분히 뭐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다만 이제 매수 사인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 뭐 유지하시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짓고 뭐 지금 HD 현대일렉도 약보합인데도 심리적으로는 짜증스럽죠. 매매 따라하기 방은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고,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뭐이 약법인데 왜 고점 찍고 돌려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또 오늘 매수 사인도 전체적으로 나갔고, 결론은 한미반도체 마무리 짓고 이제 다른 종목 마저 볼 건데, 현대차도 뭐 마감 때 녹화를 또 해야죠. 장중에 녹화 뜨면 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요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다.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락이 그냥 단순해요. 단순 논리로 이제 프로그램 쪽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 매매나 이런 부분을 뭐 소규모 자본사라든가 이런 쪽은 당연히 매매를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을 넘길 때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강세를 띄워줬을 때, 자, 그리고 모니터링 하신 분들 다른 거 뭐지 일단 멈추면서 현대차 보도 현대차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공시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때 슈팅 나올 때 기준이 프로그램 쪽이 대략 한 14만 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에. 그리고 이때 고점 찍을 때가 5만 주, 30만 주 좀 넘었구나. 그러니까 5만 주, 6만 주 들어오면서 이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수급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보여지는 수급은 누적적으로 14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해서 누적적으로 한 5만 주, 6만 주까지 매수가 돼 있었고, 저 바닥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지금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4만 5천 원이에요. 위로 쌓아 올리는 거는 프로그램 쪽은 일단 어찌됐건 5, 6만 주뿐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이제 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5,800원까지 매수 사인을 내고, 그리고 나서 위로 보통 때 같으면 다 따라 붙죠. 알테오전처럼 뭐 순간적인 수급이 확장되면서 들어오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한미반도체는 따라 붙지 않고 눌릴 때 수급을 보자. 얼마를 기준 잡았어요? 50만 주. 50만 주 기준을 잡은 거고, 50만 주가 형성되면은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이 매수세를 유입하는 걸로. 그렇지 않고 5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되돌리는 힘의 강도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19만 원 수준. 그 정도. 그렇게 됐을 때 거래가 그때는 수반돼야 돼요. 최소 범위는 7만 주 정도. 7만 주.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전략 잡아드리고 이야기 막 빨리 하는 거 저도 마음이 급해요. 다른 종목 봐야 되니까. 또 메타방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의 비중이 높고, 그거를 들으시면서 한 번에 다 뭘 이해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결론은 얘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기준에서 일단은 편입 문자가 나가고 지금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이유는 뭐 눌려서도 아니고 뭐 차익 실현을 해야 돼서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더 한 단계 넘기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수급이 더 확산이 돼야 된다. 그 보여지는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벌써 1시 40분입니다. 녹화 몇 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금방 슝하고 지나가 버려요. 짧게 해드리면 더 좋은데, 뭐 충분하게 뭐 1년 이상을 가지고 오던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렇게 전략 부분을 다시 들으셔야 되고, 그잖아요. 전략 부분도 다시 들으셔야 되고, 왜 여기서 포트폴리오에서 뺐는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만 9천 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 거기서 매수.
수급 범위가 아마도 좀 더 긍정적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50만 주 정도 0.5% 정도 오늘 들어오는 흐름이라면 어느 가격에서든 추가적인 편입 비중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5% 비중 내에서예요. 그리고 그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맴돌면은 그냥 멈춰 있다가 내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5%를 갖고 있는 위치죠. 내일 뭐 또 들여다보는 걸로 전략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일단 유튜브 오시면 동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동영상이 있고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알테오젠을 영상을 녹화를 했죠. 알테오젠이었나? 알테오젠이었던 것 같은데. 응? 아 주력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가 지금 안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2시간 이상 지났는데 나왔죠. 주력 포트폴리오로 이거 바꿔놓으라고 그랬죠. 이거 매일 하면 야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는 얘기를 이거 참 피곤하네. 응? 이 대답해놓고 왜 안 바꿔? 뭐 5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그러지? 바꿔놓으세요. 그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황, 응? 또 종목 뭐 한미반도체도 검색하시면 쭉 다 나오겠죠. 그죠? 뭐 LX 인터내셔널 또 LS 일렉트릭, 하이닉스, 응? 현대차 뭐 다 나오겠죠. 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보시고 지금 바로 바꿔놓으세요. 바로 응? 주력 포트 링크 나온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뭐 현대차의 기준도 그렇고 메타방은 메타방대로의 또 변동성들의 종목군들 기준을 또 들여다보고